11개의 지질시대 시기 1. 캄브리아기 5억 4천만에서 4억 8,900만 년 전. 지구가 시생대 원생대 명왕루대 동안 파괴와 죽음의 화구때때로 빙하를 동반한 단계를 거친 후 지표면에는 점차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불꽃이 튀었고 수백만 년 동안 단세포 생물로 지내던 생명체들은 다세포 생물로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동물들에게서 턱이나 척추가 있었다는 증거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당시의 지배 계급은 아노말로카리스와 같은 절지동물계 생물들이었으며 그중 삼엽충이 가장 개체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부터 원시 물고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캄브리아기 대폭 발복잡한 유기체 뼈 껍데기의 발달은 암석층이 침식되면서 바다로 유입된 칼슘과 철분의 증가에 생물들이 적응한 결과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2. 오르도비스기 4억 8,900만에서 4억 4,400만 년 전.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후 생명체는 갑자기 다양한 형태와 모습으로 진화했습니다. 물고기들은 더 강하고 강력한 형태로 발전했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진정한 주인은 여전히 절지동물이었는데 이들은 거대한 전천후 정갈로 진화했습니다. 브론토스콜피오작은 종는 사람 팔뚝만한 크기에 정구만한 독침을 가졌고 예켈로프테로스큰 종는 악어만큼 크게 자랐으며 그에 걸맞은 식성을 자랑했습니다. 3. 실루리아기 4억 4,400만에서 4억 1,600만 년 전. 2단계의 물고기들은 다시 한번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지느러미는 더 강력해져 헤엄을 더 잘 치게 되었고 서로를 잡아먹기에 용이하도록 턱이 발달했습니다. 척박하고 바위투성이인 땅 위에는 최초의 진정한 식물들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전에는 대기가 얇고 산소 수치가 낮아 식물이 살 수 없었습니다. 또한 거대 바다 정갈이 육지로 올라오는 모습이 담긴 화석도 발견되었습니다. 참고 4억 5천만 년 전 발생한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멸종은 감마선 폭발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해수면 근처 플랑크톤층에서 살던 삼엽충 종들이 심해 거주 종들보다 훨씬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는 육지와 해수면 생물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심해 생물에게는 비교적 무해한 감마선 폭발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4. 대봉기 4억 1,600만에서 3억 6천만 년 전. 대봉기는 거대한 크기로 자랄 수 있었던 장갑차 같은 물고기 판피어류의 전성기였습니다. 둔클레오스테우스는 길이가 약 9m, 무게가 4톤에 달했으며 치악력은 평방인치당 8만 파운드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에 필적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최초의 숲 원시 상어를 잡아먹는 원시 물고기, 양서류로 진화하는 물고기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먹는 양서류가 등장했습니다. 이 시기는 한때 강력했던 절지동물 제국이 몰락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참고 대봉기 후기 육상 식물의 진화 과정 중 목재 위기가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번성하며 대기 중 CO2를 대량 흡수해 빙하기를 일으켰는데 이는 죽은 나무를 분해해 CO2를 대기로 돌려보낼 균류 곰팡이 등가 아직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구의 1년은 400일이었고 하루는 22시간이었습니다. 5. 석탄기 3억 6천만에서 3억 0만 년 전.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산소가 증가함에 따라 지구의 동물군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남극과 북극을 포함한 지구 곳곳이 나무로 뒤덮였습니다. 일부 양서류로부터 파충류가 진화했는데 이들은 물에 의존하지 않고 육지에서 살 수 있도록 비늘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소 과잉의 부작용으로 모든 것이 거대해졌습니다. 곤충들은 엄청난 크기로 자랐으며 가장 큰 것은 2.6m 길이에 달하는 진해 아르트로플레우라였습니다. 석탄기라는 이름은 리그닌을 포함한 식물의 등장과 이를 분해할 미생물의 진화 사이의 공백기 동안 수천만 년 치의 숲이 쌓여 나중에 두꺼운 석탄층이 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6. 페름기 3억 0만에서 2억 5천만 년 전. 산소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숲과 거대 곤충들도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는 점차 사막과 바위로 대체되었습니다. 한때 러시아 전역은 거대한 모래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생명체는 적응했습니다. 육상의 양서류는 민물이 있는 곳으로 밀려났고 파충류가 풍경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공룡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파충류는 이빨을 가진 포유류와 유사한 특징을 발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페름기 말에는 거대한 화산 활동으로 인해 지구 생명체의 95%가 멸종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5%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7. 트라이아스기 2억 5천만에서 2억 160만 년 전. 이 시기에 첫 3분의 2 동안은 공룡이 없었습니다. 대신 나중에 공룡으로 진화하게 될 파충류인 지배파충류가 다스렸습니다. 30cm 크기의 유파르케리아는 훗날 티라노사우루스와 디플로도쿠스 같은 거인들을 탄생시킨 주인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트라이아스기 후기에 들어서야 공룡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지구를 장악하며 기존 지배파 충류들을 멸종시키고 포유류를 숨어 지내게 만들었으며 이후 1억 4,050만 년 동안 지배적인 종이 되었습니다. 8. 쥬라기 2억 160만에서 1억 4,550만 년 전. 쥬라기는 수많은 공룡종의 전성기였습니다. 거대한 육식 수각류 목이 긴 용각류 무장한 스테고사우루스 등이 등장했습니다. 이 시기의 모든 것은 거대했습니다. 먹잇감이 커질수록 포식자도 커졌습니다. 모든 방어 기제에 맞춰 새로운 공격 기제가 나타났습니다. 대자연의 정점을 보여주는 시기였습니다. 9. 백악기 1억 4,550만에서 6,550만 년 전. 공룡시대 중 가장 긴 기간인 백악기는 공룡들이 생존과 적응을 위해 마지막 시도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더 크고 나쁜 형태의 공룡들이 등장했습니다. 티타노사우루스류는 30m가 넘는 크기로 자랐고 스피노사우루스 같은 특수 포식자는 체온 조절을 위한 돛을 발달시켰습니다. 나무들은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포유류는 독자적인 종이 되었으며 새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하지만 공룡들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백악기 말에는 소수의 종만이 남았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백악기 마지막 200만 년 전쯤 등장했을 때 이미 세상은 선조들이 보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참고 백악기 지구는 매우 따뜻해서 극지방에 얼음이 없었고 숲이 남극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영화 쥬라기 공원에 나오는 티라노사우루스 벨로키라토르 트리케라톱스 등은 사실 쥬라기가 아닌 백악기 후기에 살았습니다. 6,550만 년 전 멕시코만의 소행성이 충돌하며 파충류 공룡 시대는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공룡으로부터 진화한 새들만이 그들의 유산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10. 제3기 6,550만에서 260만 년 전. 팔레오세부터 플라이오세까지 5개의 새를 포함하는 이 시기는 포유류 진화의 시대입니다. 제3기 초기에는 여전히 파충류와 조류가 어느 정도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만 한 뱀과 악어가 물속을 지배했고 거대 육식 조류들이 공룡처럼 땅 위를 누볐습니다. 대자연이 과거를 그리워하는 듯 보였지만 곧 방향을 틀었습니다. 생쥐 같은 작은 생물로부터 고래를 만들고 곰개 같은 동물로부터 고양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제3기 말 아프리카 초원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영장류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거대 코끼리 검치호 육상 악어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시작했습니다. 11. 제4기 260만 년 전에서 현재. 그 영장류는 성장하고 진화하여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싸우며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불을 피우고 도구를 만들었으며 집단과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자신들을 사냥하던 동물을 길들였고 사냥하던 동물을 가축화했습니다. 작물을 재배하며 수백만 년의 시간을 거쳐 오늘날 인류의 뿌리를 내렸습니다.